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뭐 바람도, 그다음에 비도 엄청나게 흠이 또 내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소위 말해서, 어, 어, 프론티어라고, 어떤 프론티어라고 자기 의견을 썼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그리고 이 일을, 어,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든 장본인과 뭐 독대도 했다, 뭐, 그랬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는 그 스탠스를 확 바꾼 사람의 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왜, 어, 이 사람의 의견하고 제 의견이 다른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 커뮤니티 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베스트라고 하지 프론티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어상으로도 정말 잘못 쓴 거지요. 작성자, 그냥 누구 투자자 뭐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어, 여기에 쓰는 내용을 제가 좀 읽으면서 해볼게요. 2023년 연말까지 추정 가치라고 해놔놓고 저와 대화하신 몇몇 노드장님들은 약 3달러 선까지 상승을 예견하셨습니다. 재단의 로드맵대로라면 충분하다고 하시더군요. 그에 대한 저의 견해는 단어의 최대 1달러, 안정권 0.5달러로 피력했습니다. 뭐 자기들끼리 이제 택상 공론을 했겠죠. 어, 여기에서 몇몇 노드 장들이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3달러 정도까지, 어, 상승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기에는, 최대 1달러, 안정권이 0.5달러. 그 이후로 첫째 로드맵의 지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블록체인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과 돈이 투여되고도 실현시키기에 녹록지 않은 기술입니다. 자, 블록체인 사업이 B2B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기술에 대한 부분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을 하는 쪽이 있겠죠. 그런데, 어, 이 블록체인 기술만 가지고 저희가 뭐 가치를 상승을 시킨다. 그거는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결과를 보는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무조건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소의 가격이에요. 거래소의 가격은 어느 누구도 뭐 기술적으로 뭔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트레이더들이 얼만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서 투자를 하느냐. 그런데 주식시장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그 업체마다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본 정보 자체가 블록체인 사업에 있어서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드리움 같은 경우에 한국어로 홈페이지가 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가치라는 거는 뭐 로드맵 여기에서 로드맵 지연이고 그래서 그 로드맵 지연이 된 이유는 블록체인 기술이 어마어마한 기술이고 돈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현시키기에 녹록지 않은 기술이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게 아니죠. 저희는 DM만 가지고도 엄청 좋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좋았어야 되는데 그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거래소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보여야지만 되고 그게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는 결국에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줄을 서가지고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시간이 넘쳐나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은 식당, 줄 서 있는 식당, 뭐 이런 데에 서서 기다렸다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 결국에는 사람이 많은 데가 어, 장사가 된다는 이야기고 뭔가가 뭐 이 순환이라든가 뭐 그 음식물의 가치, 음식의 퀄리티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의 사업이 이제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메인넷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넷플릭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블록체인 쪽에서 그 뭐 넷플릭스면 넷플릭스 뭐 그런 쪽은 중앙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출발이었고 거기에다가 어, 페이크 콘텐츠를 실험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이렇게 접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뭐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KOK 플레이 그 플랫폼이었죠. 그런 면에서 이런 말 가지고 그냥 로드맵이 뭐가 문제가 되고 우리는 여기까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프론티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 KOK 플레이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왜 여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은 KOK 재단에서 KOK 플레이가 있고 K 스테디움이라는 게 있고 K 스테디움 안에 하나의 디앱으로서 VC가 있는 게 커뮤니티 풀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재단의 소속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만 너무 부각을 시키고, 이쪽은 뭐 공지사항이든 뭐든 간에, 뭐, 어떤 것도 제대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로드맵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90%는 여기에 남아있는데, KOK 플레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로드맵 지연이고 두 번째는 시장 인지도와 참여도가 깔리는 베이스 구축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견해로는 D앱 100개 장착이 본격 상승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10개에서 25개 D앱 장착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조금 더 가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어, 밑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이야기를 했던 아니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K 스테디움을 개발한 쪽 K 스테디움 팀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D앱을 기본적으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뭐 이 K 스테디움이라는 이 메인넷에다가 문의를 해가지고 내 D앱을 올려도 되느냐 안 되냐 물어볼 보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퍼블릭인데 여기서 보면은 좀 이따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는 그 실렉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여기에 앱을 올리겠다는 건데 그런데 연말까지 지금 7월이니까 6개월이 채 안 남았죠. 그때까지 10개에서 25개 뒤에 장착을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10개에서 15개가 25개가 돼도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10개, 25개 뭐 이런 숫자는 다른 그 메인넷에 올라가 있는 D앱에 비하면은 택도 없는 숫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다지 뭐 그 D앱 각각이 예를 들어서 KOK 플레이처럼 뭐 몇십만 명이 있는 D앱이 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 D앱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은 결국에는 메인넷을 통해서 이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가스비가 발생이 되는 것 자체가 극히 미미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는 100개 정도가 장착이 돼야지 장착이 본격 상승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 1년 올해가 지나고 내년 되면은 더 여기 있던 기업조차들도 더 이상 여기 있으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갑자기 1이 2023년 연말까지 추정 가치를 이야기를 이해가지고 예외적이고 폭발적인 가치 상승 조건을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M사가 개발 운영 중인 그라운드 체인 메인넷의 기술력이 급속도로 세계 시장에 어필되어 그 독보적 속도와 파격적인 가스비에 그 사용자가 급증할 때, 어, 블록체인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 정도나 뭐 한두 번씩 그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내용을 접할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도 이미 가치가 엄청나게 형성이 돼 있는 쪽을 선호를 하지 여기에 이미 그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예를 들어서 6천 개 정도의 기업이 있다. 뭐 만 개가 있다. 그거하고 여기에 새로운 그 그라운드 체인 메인넷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고 뭐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얼마나 여기에 들어오겠느냐. 그리고 속도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걸 풀로드를 걸어봤느냐는 거죠. 솔라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만 TPS, 20만 TPS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풀로드가 걸리면은 뭐 3천, 4천까지 갔다가 2천 뭐 이렇게 또 내려와요. 근데 여기는 풀로드를 걸어 볼 수 있는 그런 어, 상태를 한 번도 접해보지를 않았지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상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게임 전문가가 거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 했죠. 그게 그런 상태에 게임 하나의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업데이트가 그렇게 느린데 그게 무슨 속도가 게임 자체를 하기가 뭐 일반 사람이면은 그런 게임에 접속을 안 할 거래요. 그게 하나 있고요. 이 사람은 뭘 가지고서 자기가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그거를 제가 모르겠는데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 게임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비라는 게 그 파격적인 가스비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더리움이 어, 한 10,000원 했다. 그러면은 이게 뭐 한 100원 했다. 또는 10원 했다. 그러면은 트랜잭션이 얼마나 일어나야지 내가 그 가스비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 트랜잭션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 게임을 하든 해가지고, 뭐, 그, 토큰 자체가, 코인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는데, 가스비를 여기에서 더 파격적으로 낮춰버린다. 그러면은, 가스비는 발생이 된다 치지만은, 예를 1000명이 했는데, 100원씩 해가 1000명이다. 그러면은 10만 원이죠. 10,000명이다. 10원으로 해줬어. 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가지고서 여기서는 또 뭐 인원을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 거 보면은 1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계정으로 5만 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엉투당투 않는 이런 뭐 말을 하니까 정말 도대체 뭔 근거를 가지고 이런 글들을 자꾸 올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둘째, K스테디움의 미래 가치를 보고 세계적 투자기관에 투자가 들어올 경우 이게 일반 기업이냐 이거예요. 세계적 투자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투자금을 받아 뭘 하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세계적 투자기관이 투자를 하면은 저 같으면은 이더리움에 해요. 솔라나에 해요. 아발란체에 해요. 뭘 보고서 미래 가치라고 했는데 미래 가치라는 게 지금 이,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론에 대해가 되게 민감한 데가 우리나라고 인터넷의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 세계적으로 최고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 KOK에 대해서 K스테디움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 내용을 그런 데에다가 세계적인 투자 기관에서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정말 상식 밖의 사고 아니에요?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세 번째, 보이신 K 스테디움 투자를 받은 디앱들 중 킬러 디앱이 출연할 시 보이시인 K 스테디움 투자를 VC는 그냥 그 K 스테디움의 하나의 디앱으로 투자 회사의 기능을 가진 게 커뮤니티 풀이죠. 그러면은 VC인 K 스테디움 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 뭐 이게 K 스테디움에 그 투자를 받았다는 의미로 이걸 쓴 것 같은데 개념을 억수로 잘못 가지고 있는 거죠. K 스테디움 말 그대로 메인넷이고 VC는 거기에 올라가 있는 디앱이고 그 디앱의 기능 자체가 벤처 캐피탈이죠. 그러면 벤처 캐피탈에서 디앱을 개발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K 스테디움 투자를 받은 디앱들 그러니까 이거는 VC에 투자를 받은 디앱들 중 킬러 디앱이 출시할 시. 근데 이 어, 킬러 디앱이 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지 그게 결국에는 킬러 디앱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는 계정이 5만, 거기에 다계정.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에는 그 숫자가 5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킬러 디앱이 나온다? 이거는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넷째, 100개 이상의 디앱을 거침없이 장착해 나갈 때 누가 들어와 줘야지. 말은 이렇게 막그 소설 쓰듯이 할 수 있지요. 예상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스타디를 하고 제가 들여다본 이 디앱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올라올 그런 새로운 신규 디앱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렇게 디앱이 막 올라올 수 없는 이유도 설명을 드릴게요. 다섯 번째,
10만 명에 달하는 현재 K스테디움 실투자 회원들이 모든 정책의 성공에 열망을 갖고 모든 프로젝트에 한 마음으로 참여할 때입니다. 여기서 10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정이 5만 개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다 계정이고. 그 다음에 10만 명에 달하는 현재 K스테디움 실투자 회원들. 이 말이 안 되지요. K스테디움 실투자 회원이 아니고요. 커뮤니티 풀 실투자 회원이라고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뭐 개념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K스테디움은 말 그대로 메인넷인데 메인넷에 K스테디움 메인넷에 투자를 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커뮤니티 풀에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했잖아요. 케이스타 가치, 이게 세 번째, 이제 요 다섯 가지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케이스타 가치 현주소. 첫 번째, 로드맵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실행되고 있는 정말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 알아요?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거의 빠짐없이 실행되고 있는 정말 고무적인 상황. 그, 어, 로드맵이 그 로드맵에 해당이 되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에 대해 가지고 누가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누가 아냐는 거죠. 어떻게 늦어지고 있는지. DF에 지금 저희가 돈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비용을 주고 용역을 한 거에 대해서 돈을 줬을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예를 들어서 우리 단톡방에 390명이 있다라고 하면 390명 중에서 KOK 플레이에 접속을 해서 뭐 트랜잭션을 하거나 뭐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한테 메시지를 한번 줘보세요. 390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로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프리미엄 4.57개를 매달 가능하면은 그거를 보든 안 보든 제가 그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그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스톱이 돼서 못 해요. 구매를 못 해요. 구독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트랜잭션 자체가 이용 자체가 없는데 그 많은 접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지금 시스템 점검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는 되냐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 그 앱에 들어가 가지고 몇 분이나 지금 이용을 하시냐는 거죠.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90만 명 중에 한, 한 100명이나 접속은 하되 이거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저는 100명이나 될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연말까지 투자 DF 25개 장착은 쉽지 않겠으나 DF 선정만큼은 K스테디움 가치 상승시킬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이거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여기에 제가 어떤 오 레벨의 여자 한 사람하고 제주도에 사는 어떤 여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 이 D의 개발자가 갑이냐, 메인넷 운영자가 갑이냐. 그런데 미팅을 했대요. 왜 내가 여기에 D앱을 올리고자 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왜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갑과 을이 바뀌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지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에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그냥 일정 부분 거기다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뭐 해당되는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대로 하면은 DF 선정을 한대요. DF 선정만큼 K스테디움 가치 상승시킬 업체를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가치 상승에는 긍정적임을 확신합니다. 엄격하게 선정한 그 DF에 몇 명의 얼마만큼의 이용자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웃기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결합 해가지고 K스타의 상승기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 뭐, 단어는 좋은 거를 많이 끄잡아 왔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부터 약 1년간입니다. 연말까지 3달러 이상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0.5달러에서 1달러만 안착한다면 정말 대박입니다. 요즘은 이 그, 물결파 이거를 이 통상 대시를 쓰는데 뭐 이 물결파를 쓰는 거 봐가지고는 이 사람도 어, 거의 뭐 그 옛날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게임 뒤에 뭐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 정말 비기너 초보자일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는 K-스테디움 모든 시스템이 안정기 초입에 진입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1년간에 현재부터 1년간 연말까지 3달러 이상은 보지 않지만 1년 내에 0.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걸로는 0.5에서 1달러 안착한다는 게 올해 말까지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K스테디움 모든 시스템이 안정기 초입에 진입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두고 보지요. 그런데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을 보시는 때가 아니고 어떤 일에도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무서운 결속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아주 주관적이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계정이 5만 개에 인원이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 중에 여기에서 K, 커뮤니티 풀로 옮기는 데에 오늘도 구미에 누가 뭐 저 초청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온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주변에 가까운 거리에 저기 에소 중에서 내려와서 세미나를 하는 데가 있는가 봐요. 그러면은 오늘도 거기에 오면은 맨날 하는 소리 자기들도 잘 모르는 소위 말해서 POW가 뭐고 POS가 뭐고 이거를 뭐 영어도 어려운 영어로 뭐 이게 이런 용어를 왜 쓰느냐 뭐 노가다 하는 게 POW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한 사람이 또 내려오는가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K 스테디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로드맵에 설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얼만큼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세미나에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이거는 코미디지요. 코미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망이라고 봐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을 누구한테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1년만은, 아,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말했던 게, 그 5만 계정 중에서 뭐,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5만 명이라고 합시다. 5만 명 중에 제가 아까 그 말을 왜 했냐면은, 그런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기획 개발한 내용을 가지고서, 그거를 이용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뭐 즐거움을 갖고, 그거를 통해서 R2E, 제가 P2E,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 하실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 될까? 정말 배꼽 잡고 막 배꼽이 빠질 정도로 그럴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속력이라는 게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참여를 하고 결속을 한들 뭔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약 1년만 모든 일에 함께만 해 보십시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각 노드 위원들의 도움을 필히 받으시면서 동참하시는 것이 성공의 답임을 꼭 주지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이 몇몇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받아가지고 해도 오프라인에서 그 정도로 설명을 해가지고 5만 명을 뭐 다 알게 해가지고 이용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저는 1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들이 더 못 쓸 거니까 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반감이 계속 생기면은 실제로 도대체 몇 명이 이거를 이용을 할까? 그러니까 너무나 주관적인 객관성이 떨어지는 주관적인 서술형 의견이다. 여기에는 저는 노드와 아무 상관없는 제야 인사이지만 제야 인사, 제야 인사 뭐 자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명망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이, 그 중앙과 떨어지는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정말 뭐 제가 알고는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노드와 아무 상관없는 제야 인사이지만 K 스테디움의 성공을 위해 사임 없는 이게 사임이 아니고 사심 없는이겠죠. 사심 없는 객관적 소견을 올림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 유명 인사가 독립선언을 하듯이 그런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객관성이라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는 정말 서술적으로 주관적으로 소설 쓰듯이 가져와서 글을 남긴 것 같은데 이거를 또 뭐 어떤 데서는 어, 그 우리처럼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에 뭐 이두 무엇인가 뭐그 유튜브도 하고 뭐 그다음에 또 이 SO들과 또 관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 여기에서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기술을 이야기를 해요. 블록체인 사업에서 기술력으로 싸움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B2B만 해야 돼요. B2B만 하면 된다고. B2C는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90만 명이 추가로 다 저리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그 상태대로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뮤니티 풀로 100%다 옮겨갔어요. 그런데 100% 옮겨가니까 인플레이션 수량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 투자금에 대한 소위 말해서 거기서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거고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고 예치를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채굴 수익이라는 걸 받는데 100만 명이 거기에 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인플레이션 딱 돼 있는 거 그거를 계속 코인만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죽여놨어. 이제 그 스테이킹 되는 것들이 커뮤니티 풀로 들어가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건 눈곱의 때만큼, 저게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걸 받아가지고 그 거래소에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수익을 미래를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리고 이 그 덱스에 올라가 있는 제가 그 확인을 해보기로는 어 여기에서 어그 토큰 K K스타 해가지고 이게 올라가 있는 게 지금 토탈 트랜스퍼가 이루어진 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9,159개. 그 다음에 홀드의 수는 491명. 근데 이 9,159개라는 거는 리얼타임 대신에 every few hours로 업데이트된 숫자래요. 그러면은 0.147개 곱하기 그러니까 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 개라고 잡아주고 0.1달러라고 하면은 만 개 0.1달러 곱해버리면은 1,000달러예요. 그러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130만 원. 그리고 어 이게 지금 K스타라는 게 토탈 홀더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10 이게 어 그 토탈 리퀴디티가 3만 5천 달러 정도. 그 다음에 폴더 K스타가 20만 6천 개, 20만 6천 개. 그러면은 한 2만 불 정도. 뭐, 여기 아까 그 2만 577 달러 정도가 24시간 동안 움직인 거다. 그러면 2만 불이면은 한 2,600만 원, 24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few hours, every few hours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몇 시간마다 잘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게 아니고 뭐 자연스럽게 그냥 만들어진 그런 정보니까 스스로 알아서 리서치를 해서 정보를 가져라 스스로 해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아,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저쪽에서 그 이렇게 글로 올려놓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이렇게 좀
들어보셨으니까 판단을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